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땅이 이렇게 바뀝니다. 텍스처 분빙으로 풍부한 땅을 만들고 라이팅으로 사막의 분위기를 완성할게요. 안녕하세요, 언리얼 조랩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벨 인스턴스로 도시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죠. 오늘은 이 환경을 진짜 사막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텍스처 분빙으로 반복 패턴을 제거하고 라이팅 믹서로 사막 라이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세팅으로 강렬한 햇빛을 표현할 거고요. 볼류메트릭 폭으로 먼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메가스캔 산으로 씬의 스케일감을 만들 겁니다. 오늘은 특히 라이팅이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임포트된 랜드스케이프에 기본 머티리얼이 적용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땅을 보면 작은 패턴들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배운 텍스처 분빙을 적용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볼게요. 랜드스케이프에 적용된 머티리얼을 우리가 사용할 폴더에 드래그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미 복잡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개만 수정할 거예요. 텍스처 샘플들을 이렇게 뒤로 밀어두고 전부 다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Convert to Texture Object를 클릭해 줍니다. 텍스처 오브젝트에서 노드를 빼고 텍스처 분빙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리절트를 원래 연결되어 있던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노드로 연결해 주세요. 3개 더 복사해서 나머지들도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세이브하고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해당 머티리얼을 우클릭하고 Create Material Instance 네임을 설정해주고 랜드스케이프 메쉬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변경이 된 게 보이시죠? 하지만 지금은 패턴이 너무 크게 나와서 UV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노드를 빼서 곱하기를 해줄 건데 숫자 1을 누르고 클릭을 해서 상수를 파라미터로 변경해 주세요. 이름은 베이스 컬러 UV 사이즈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진 값을 텍스처 분빙의 UV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어플라이 세이브를 해주시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오픈해 주세요. 여기에서 너무 어두우면 키보드에서 L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뷰포트 내의 라이팅이 이동하니 머티리얼이 잘 보이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파라미터 그룹에서 아까 만든 파라미터 베이스 컬러 UV 사이즈를 켜주시고 값을 조정해주세요. 하지만 아직도 일정한 패턴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함수를 추가해 볼게요. 머티리얼로 들어가서 UV를 곱한 값이 나오는 노드에 텍스처 베리에이션 노드를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랜덤 로테이션 앤 스케일 노드를 빼서 스태틱 불 노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텍스처 분빙 노드의 UV로 각각 연결해 주세요. 아까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젠 똑같은 방법으로 노멀 텍스처들도 텍스처 분빙 노드를 연결해 주세요. 정말 이 정도 값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다른 랜드스케이프 메쉬의 머티리얼도 같은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이팅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모델과 텍스처도 죽어버려요. 먼저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기존에 있던 라이터들을 모두 삭제할게요.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라이트 등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새까맣게 변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라이팅 믹서를 선택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라이팅 환경을 한 번에 구성할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항목은 모두 클릭해서 생성해 주세요. 각 요소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는 하늘과 대기 표현, 그리고 볼류메트릭 클라우드는 구름을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사막 환경이라서 나중에 삭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이트 포그는 먼지와 대기, 온근감 등을 표현하고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최종 색 보정을 위한
볼륨입니다.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루트에서 폴더를 생성하고 env라고 네이밍을 해주고 방금 생성한 환경 요소들을 모두 폴더 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표현해 볼게요.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햇빛이 쨍한 시간보다는 늦은 오후 골든아워쯤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라이트 섹션으로 들어가서 소스 앵글을 찾아주세요. 소스 앵글을 3부터 4 정도로 올려주면 그림자 영역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실제 태양처럼 말이죠. 그리고 볼륨메트릭 포그를 활성화해주세요.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에서 포그 덴시티를 조정하면 이렇게 포그의 세기가 변경되는데요. 지금은 디폴트로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디렉셔널 라이트로 가서 볼륨메트릭 스캐터링 인텐시티 값을 조정해보면 먼지 사이로 햇빛이 뚫고 들어오는 볼륨메트릭 포그가 드리워집니다. 화면이 확 달라졌죠? 말 그대로 구름 표현을 위한 기능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 간단하게 이런 기능이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아웃라이너에서 볼륨메트릭 클라우드를 삭제했습니다. 전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의 컬러 그레이딩을 약간씩 조절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배경에 큰 산들을 배치해서 스케일감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미리 메가스캔에서 큰 산을 하나 임포트를 했고요. 머티리얼만 데저트 웨스턴 클리프로 변경을 했습니다. 배경에 배치하면서 스케일들을 크게 키워주세요. 여러 개를 복제해서 배경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스케일감이 살아나죠?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텍스처 분빙으로 랜드스케이프의 반복 패턴을 제거했고 라이팅 믹서로 사막 환경을 한 번에 구성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의 소스 앵글과 볼륨메트릭 스캐터링으로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표현했고 메가스캔 산으로 씬의 스케일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 세부 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시 머티리얼을 튜닝하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으로 영화 같은 컬러 그레이딩을 입힐 겁니다. 그리고 시퀀서로 간단한 카메라 워크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